어떤 마음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것은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을 썼는데 스스로 뭐 자기가 축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축구인으로서 80점을 주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건 아니다. D-도 아니고 F 성적이다.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10여 년 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제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거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신문선 교수님을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만 그냥 여쭤보면은 출사표 던지시고 화면이 나오는 얼굴로 출연하는 방송은 처음이시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많은 매체에서 그 출연 요청이 있었는데 또 우리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출마하고 나서 지금 많은 미디어 쪽에 또 원고도 써서 하루에 한 꼭지씩 제가 이제 글을 직접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신없이 바쁘고요. 또 대의원들도 또 연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송 기자하고 지난번에 그 대한체육회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그 후보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신 교수님 제가 출연하는 그 저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기꺼이 제가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웬 떡이야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마 송지훈 기자가 이런 능력으로 올해 체육기자상을 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또 함께 풀어갈 한 분 또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차갑고 체온이 16도라는 소문이 있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거 항상 이 보온병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기 너무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서 차가운 걸로. 네, 냉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기자상에 빛나는 송지훈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축구 관련된 거 가급적이면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좀 최대한 빨리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돼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관심사는 이 축구협회장 선거일 거고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누가 회장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선거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신문규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 궁금하신 거 아마 정말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이제 질문 반영해서 또 대신 물어봐드리고 할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기본인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일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출마에 대한 이야기보다 대한축구협회를 변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됐죠. 과거에 제가 축구연구소를 만들어서 정몽준 회장 시절에 사실은 그 대한 세력을 이제 세력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정몽규 집행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도 축구협회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을 모두가 저보고 이제 축구계 야당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나깨나 축구를 바꾸기 위한 그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축구 협회에서 이제 사건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 그 회장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데 국민들에게 그 축구에 대한 어떤 경영적 관점에서 그 정몽규 회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그 제시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냉정한 평가를 매겨야 되겠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것은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을 썼는데 스스로 뭐 자기가 네. 그 축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축구인으로서 80점을 주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몽규 그 회장을 저는 뭐 학교에서 뭐 늘 논문 심사하고 학생들 성적을 평가하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D-도 아니고 F 성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에 이제 품고 있었던 것이 네.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지금 축구협회 집행부의 뭐 실정이라든가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네.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고쳐야겠다. 좀 개선할 여지가 개선을 해야만 한다라는 네.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가지고 흔히들 이제 심은선 교수님을 두고서 이제 축구계 야당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지금 이 정몽규 최근에 올해 들어서 혹은 이제 지난해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기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30년 됐죠. 제가 송 기자는 잘 아시겠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또 연봉도 뭐 대한민국 스포츠 사상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인기 해설자가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쓴다는 것은 두 가지죠.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저는 그 정의나 용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의나 용기가 있어서 맞서거나 두 가지죠. 사실은 그 정몽준 회장 집행부 때는 저도 초기에 정몽준 회장 집행부에 있었어요. 네. 김우중 회장 집행부에 유일하게 정몽준 회장 집행부로 제가 그 참여를 했는데 첫 이사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기타 한 건 시간이 그 상견례 하는 자리인데 기타 한 건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죠. 회장님, 직전 회장인 김우중 회장께 신집행부가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한 뜻을 담아서 감사패든 공로패든 하나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정 회장이 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에 대한 답에 한 30분간은 제가 언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회장이었던 김상진 한국일보 그때 정치부장 하셨던 분이거든요. 중재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김정부라고 알잖아요. 그죠? 김정부라고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 플레이였는데 현대와 대우의 스카우트 싸움에 이게 굉장히 치열했고 그리고 김우중 회장께서 축구협 회장을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어투가 기분이 좀 나쁘면 툭툭 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경련 그 멤버들 계신 데서 그 김우중 회장께서 나는 돈을 30억씩 냈으니까 사제 출연을 그 당시에는 하는데 맨날 이거 시끄럽고 신문에서는 반이 쪼개져가지고 이쪽은 잘한다 이쪽은 못한다 말이죠. 특정 매체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이제 매일 그 미디어 보도를 보고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툭 뱉었는데 그거를 왕 회장께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정정 회장께서 그 다음 날 구본부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회장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아들. 뭐 좀 활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김우중 회장께서 축구협 회장을 관둔다고 했으니까 우리 애가 좀 그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 회장은 한양대학교 체육실장이었던 김창기 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현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결국은 못 견뎠죠. 그리고 김창기 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금방 시간 지나면 알잖아요. 대리인 세웠던 것이. 이제 그런 긴장 관계에서 정몽준 집행부가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해의 어떤 그리고 또 신구가
어깨를 이제 이렇게 둘러매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그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면서 이건 현대라는 그 컬처가 이게 굉장히 강하구나. 집행부에 있을 때 이것을 좀 그래도 제지를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제가 네. 만년 야당으로 가는 30년의 시작. 그게 시작이었다. 거기서부터 30년이다. 알겠습니다. 30년. 네, 알겠습니다. 요약해드리자면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까이셨답니다. 그렇죠. 네. 연락 까인 거예요.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당하셨고 그냥 참으시면 됐을 거를 못 네. 참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또 알겠습니다. 남들 다 참으셨을 근데 텐데. 요런 이야기가 사실은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찌 보면은 진짜 올드한 축구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얼마만이야라는 것도 있고 그때 야사 비화 같은 것도 있었구나지긴 한데 현대가 축구를 네. 집권한 게 어떤 계기였는지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사랑하는 축구협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문제고 하지만 오늘 출연하신 신문성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두 분께서는 일단은 질문하고 싶은 거 간략한 거 하나 없을까요? 궁금한 거나. 일단 제가 먼저 네. 여쭙고 싶은 거는 일단 대중들이 이 대한축구 협회장 선거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이 선거가 언제 네. 어떤 방식으로 음. 치러지는지까지를 대중들이 아직은 그렇죠.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날이 1월 8일인 거는 알려져 있는데 과연 유권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유권자가 어떻게 추려지고 네, 우리가 뭐 선거는 국민들이 많이 하지만 뭔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대중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 산하연맹에서 제일 먼저 회장을 뽑은 루지 연맹의 선관위원장이었어요. 4년 전에도 선관위원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박찬하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히 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12월 25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선관위원장이 아마 선임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축구협회 그렇죠. 측에서 축구협회 측에서 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7인 이상이 돼야 그 이제 법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선관위원회에서는 1차, 2차, 3차 회의를 진행을 해서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20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200여 표가 되는 거죠. 그럼 투표 인단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때 1차,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차,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네. 선거 관리 규정을 저기를 하고 선관위원회를 선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죠.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서 그 산하 단체 축구협회도 거기 이제 속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12개 K리그 1 거기에 사장단들은 이제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일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리고 17개 시도의 협회장 대의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투표권을 갖게 되고 선수를 대표하는 직능별로 이제 구분해서 선수, 심판,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팬 뭐 해서 그 지역의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관한 사람들의 일단 그 후보군들의 투표인단이 있고, 근데 그게 한 확정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고 유동적인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 확정적 유동적이 아니라 지금 축구는 두 번에 그러니까 8년 동안 정몽규 회장이 혼자 출마했어요. 네. 하지도 않고 그냥 회장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단체들은 이미 회장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관계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직능별로 있잖아요. 관계자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나는 투표를 하겠다.
지도자, 심판, 뭐 예를 들어 선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숫자에 2배수, 3배수, 4배수 하는데 5배수까지 지금 정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랜덤으로 돌려서 거기서 정한 숫자를 5배 중에서 예를 들어 4명이라면 4명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투표권자로 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흠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또 보충을 하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거가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것이 개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큰데 실제로 축구는 8년 동안 이 선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축구인들에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 협조를 안 하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 뭐 허정무 후보가 그 지금 선거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축구협회 그 지금 허정무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원장을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은 체육회의 선관위에서 정한 규정을 갖고 적용을 하는데 근데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여요.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한번 오늘 허정무 감독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가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어떤 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네네. 그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 날짜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정확하게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건지에 대한 그 규격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축구협회 밖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도대체 그래서 뭐 어차피 큰 틀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없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대답을 안 주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도 이거의 그 규격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그렇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정리하자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유관 기관 혹은 이제 여기에서 축구협회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 신청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선별이 되어가지고 투표권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수가 그렇죠. 분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당연하죠. 누군가가 어떤 압력이나 힘을 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거를 보는 축구인들 혹은 아니면 이제 축구인들 곁에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참여 의사를 발표해 달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 집안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선거에 대한 엄정함, 공정성 이거 실종됐어요. 그 공정성이 실종됐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27개의 비사실을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DNA는 이것이 감사라는 국가기관에서의 한 감사도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이런 강론적 부분이 이게 선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도덕 결핍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은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과정의 잘못 혹은 이제 선택의 잘못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미비했던 혹은 잘못 적용시켰던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바로 서야 뭐 신문선 교수님이든 허정무 감독이든 혹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출마하던 누구든지 간에 공평한 바닥에서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말씀대로 기자님들이나 그 축구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 충돌이란 얘기하잖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민사든 정사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고든 피고 쪽에 그 관련된 학력인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판사가 스스로가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피고나 원고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프로축구 연맹 출마했을 때 5표를 잡아주고 게임하는 거예요. 중앙대의원 축구협회에서 2표가 내려와. 그리고 현대팀이 3팀이 있어요. 울산현대, 전북현대, 부산 아이파크.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23표를 갖고 게임을 하는데 5표를 나는 0대 5의 상태에서 축구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셨던 건데 지금도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그럼요. 네. 지금 왜냐면 보세요. 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는데 정몽규는 현대 집안이고 구단주이기도 해요. 그럼 좀 이해충돌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팀이면 몇 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선수나 감독을 여기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하면서 그 인과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고 또 그 지금 산하연맹 회장들이 다 알아요. 축구인들은 이 사람은 무슨 연맹의 회장은 어떻게 현대와 거래를 해서 체육대회 때 추리닝을 팔거나 그렇죠. 고철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서 해서 이걸 먹고 살고 다 안다고. 네. 이름을 얘기 안 해주시는데도 왜 다 바로 떨어져? 막. 누군지 아유, 아마 그거 좀 업계에서는 아시는 신기하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은 이거는 그 전까지는 업계 관계자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전혀 이걸 아는 아는 내용이었을 텐데 이제는 제 생각에 제가 조금 살짝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바닥이 절대로 공평한 바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상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한 거기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시간도 내년 1월 8일이 선거라면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고쳐야 할 숙제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실 건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금 물리적으로 이거를 균형추를 맞추기에는 여러모로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유권자를 사실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지금 예비 유권자들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특정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지도 자, 첫째,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의 성적이 F다. 네. F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홍명보. 그다음에 승부 조작했던 거 사면, 그다음에 경기력 측면에서의 또 문제. 올림픽 예선 탈락하고 그쪽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지금 30여 년의 현대 집행부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축구협회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아무도 몰라. 축구인들은. 그래요? 우선 통계나 계수를 이게 다루질 않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속된 말로 이제 우리끼리 업계에서 말로 야마부터 한번 던져주시죠. 주제문부터.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현대가의 재정 문제 가장 첫 번째 한마디로 뭔가요? 한마디로 네. 그 숫자를 갖고 이 통계로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것을 숫자 장난하는 거죠. 자, 이제 4선째 지금 도전하잖아요. 첫 번째 회장 출마할 때 생각나요? 매출 그 당시에? 한 500억 됐나요? 1,000억. 1,000억? 그래서 4년 임기 동안 2,000억 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공약이 2,000억이었었죠. 네. 그때 저는 축구연구소에 있었고 허승표 후보를 제가 지지를 했지만 제가 스포츠홀에 와이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는 정몽규 회장한테 덕담을 하죠. 참 공약이 참신하다. 2배로 마케팅을 해서 2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참
그 전략이 좋다 그렇게 했어요. 뭐 힘내십시오 하겠죠. 근데 예. 지금 3번을 갔잖아요. 그죠? 12년의 세월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2023년 작년이죠. 대한축구협회 손익계산서를 살피면 총 수익이 1,181억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은 후원사의 수익인데 284억이고요. 다음으로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그 정부 보조금과 복표 기금이 약 500억 원 정도 되고요. 입장료 수익이 168억 원, 중개료 수익이 146억이었어요. 이 손익계산서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왜 화가 나냐? 축구협회 재정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는 흑자예요. 근데 그것이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협회 평가가 타 협회 와서 이제 타 협회와 비교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축구협회에서 가장 큰 그 수익에 대한 것은 정부 지원금이야. 1,100억 되는데 거기에 40% 정도가 정부 지원금이에요. 아까도 이제 축구 복표하고 보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10여 년 전에 처음 그 회장 선거할 때 1,000억이었던 것에서 2,000억을 하겠다고 그 4년 동안 하겠다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더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매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681억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보조금을 제하니까 1,100억 원에서. 그러니까 매출을 네. 올리려니까 어떤 행정을 했어요? 퀴즈 어떻게 했을까? 그거 완전히 무슨 애들 뭐 아이스크림 뭐 뺏어가지고 뺏어 먹는 거죠. 붉은 악마 입장료 올렸잖아요. 이제 그 걔가 오죠. 제가 회장이라면 붉은 악마가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갖고 오고 자발적으로 그 목소리를 높여서 선수들을 격려하는데 입장료를 축구협회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축구의 클라이언트예요. 그죠? 고객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음료도 제공하고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것도 조금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좀 입장료를 유지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입장료 그 올릴 때도 거짓말하고 막 탄론하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그 거지 저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터는 것처럼 그 난리를 치는 게 지금 이 수익에 대한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고 축구 오비들이 효창 운동장에서 설렁탕을 먹는데 소주를 좋아하시는 선배들이 수육을 하나 시켜서 소주를 먹어요. 그럼 그 비리 영수증이 축구협회로 가면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결제로 올라가는데 왜 두 당 얼마 그다음에 정해진 금액인데 이게 수육을 먹었냐고 우당탕탕탕 결제하면서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축구협회 직원이 저한테 엉엉 우는 거야. 아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이름만 되면 스타 플레이어인데 효창동에 설렁탕집에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많이 저 반 정도 줄었다는 거야. 삭감됐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죠. 그렇지 삭감됐지. 예. 그런데 삭감됐는데 어떻게 됐어? 이번에 비기에서 나온 것이 비상임 이사들한테 1억 몇천씩 주고 어떤 부회장은 1,500만 원을 주고 어떤 이천수는 250만 원밖에 안 주고 부회장이 아니고 이사지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럼 그 친구들한테 왜 돈을 줬을까? 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인 어떤 이런 문제나 회장이 독선적으로 크린스만을 뽑고 그러면 거기에 마스크 값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회장이 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취임해서 바로 크린스만 위약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부회장한테 그 지급한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준 것에 대해서 ABC 금액이 틀리다면 하고 그리고 이사 중에서 비상금 이사들한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전략은 국민들에게 경기력 측면에서의 문제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이 없고 경영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정몽규가 현대가 이렇게 엉터리로 경영을 했구나. 저는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차 대조법 보면 알아요. 어떤 회사든지 보면 이 회사의 전략이 뭐구나, 인건비 퍼션이 이렇게 높구나, 제조 원가가 얼마나 높구나라는 것을 그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축구협회는 이것을 지금 영업수익 이걸 놓고 보면 숫자를 갖고 속였네. 아니 정부에서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면 600 얼마 빼 681억을 했는데 지금 네, 이해했고 알겠습니다. 그 정리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문선 후보가 가장 문제시 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재정 문제, 그리고 뭐 이제 비용과 지출 문제에 있어서 매출을 어찌 보면 뻥튀기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성과를 부풀렸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출과 비용 문제에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축구 팬들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서 벌어졌던 뭐 감독 선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재정 문제부터 제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의 무대